자, 이번 시간엔 교재 56페이지 여러 가지 증명법에 대해서 알아볼게. 우선 증명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는데 크게 직접 증명이 있고 그 다음에 간접 증명. 자, 일단 여기에서 증명이라는 건 그 명제가 왜 참인지에 대해서 어떤 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여주는 것, 이걸 증명이라고 하는데, 일단 직접 증명은 주로 우리가 기존에 알려져 있던 정의라든가 정리를 이용해서 직접 그 명제가 참인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이 직접적인 증명하기가 힘든 경우, 그때 이제 우리가 간접 증명이라는 방법을 쓸 건데, 이 책에서 보여주는 요 명제 증명이라고 하는 거에 대우를 이용하는 증명과 규律법이 대표적으로 우리가 사용하게 될 간접 증명법이야. 간접 증명하는 방법에는 여기 지금 교재에 나와 있는 두 가지뿐만 아니라 수학적 기납법이라든가 연역법이라든가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일단 이 증명이라는 걸 하기 전에 수학에는 증명은 약간 수학이라기보단 논리학이라고 해서 약간 국어? 국어적인 거? 국어라고 말해야 되나? 아무튼 논리학이라고 해서 따로 학문이 있을 정도로 나도 여기에 대해서 깊게 알지는 못하는데, 수많은 증명 방법이 있지만 우리가 수학적인 방법으로 증명하는 또는 수학에서 다루는 다양한 명제들을 증명할 때는 두 가지 정도가 간접 증명으로는 많이 쓰인다는 거고, 직접 증명은 사실 우리가 여기서 지금 다룰 직접 증명? 다루나? 직접 증명하는 거기 때문에 수식을 통해서, 계산을 통해서 또는 우리가 저거 많이 쓰지. 중학교 때 도형 같은 거 할 때 삼각형의 이등분 삼각형이 왜 밑각이 같은지를 증명하시오. 아마 그런 거 했을 때가 전부 다 직접 증명이야. 삼각형의 합동 조건이라고 하는 삼각형의 성질, 그리고 이등분 삼각형은 두 변의 길이가 같은 걸 이등분 삼각형이라고 정의를 내렸다라든가, 도형 쪽에서 대부분이 다 직접 증명하는 방법으로 증명을 했을 거고, 여기서는 이제 간접 증명 방법 중에 대우를 이용하는 증명은 일단 저번 시간 요 앞 단원에서 얘기했던 명제가 참이면 명제 P이면 Q라는 명제가 만약에 참이다라고 했을 때 그 명제의 대우, 결론이 부정이 되면 가정이 부정이 된다. 이 명제와 그 대우는 서로 참과 거짓을 공유한다고 했는데, 그 참과 거짓이 공유된다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어떤 P이면 Q라는 명제 자체가 직접 증명이 힘든 경우, 그때는 결론인 Q를 부정을 해서 가정의 부정이 증명이 되어질 경우에 그 대우가 참이므로 우리는 명제가 참이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거고, 규律법이 대우를 이용한 증명하고 약간 비슷한 면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이 규律법의 증명 방법은 여기도 보면은 이 결론을 부정한다고 돼 있지, 그지? 대우를 증명하는 방법에서도 Q의 부정인 not Q를 이용한다. 요것과 비슷한 감이 있긴 한데, 이 규律법이라는 건 엄밀히 말하면 어떤 명제에 대한 특정 명제의 구조를 띠고 있는 걸 증명한다기보단 어떤 조건들, 말이 이상하네. 특정 조건에 대해서 그 조건이 왜 진실인지에 대한 증명을 할 때 규律법을 많이 쓰는데, 이거는 우리가 문제를 보면서 할게. 만약에 나도 여기에서 명확하게 딱 이건 저거,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렇게 딱
선을 그어서 대우 이용한 증명은 이거 써야 되고 이 문장은 기루법을 써야 된다. 이게 딱 단정을 지을 수가 없어. 왜냐면 두 개가 좀 비슷해. 비슷한데 약간의 차이가 있다. 여기도 보면 뭐 설명이라고 해서 뭐 지금 밑에 쭉 설명이 돼 있는데 이런 것도 한번 읽어봐. 요거는 내가 딱히 뭐 다 읽어주긴 그런데 읽어보면서 대우를 이용한 증명하고 기루법이 비슷하구나라는 걸 느꼈으면 좋겠어. 요거는 말로 설명하기 좀 뭐한데 자세한 것들은 네가 읽어보도록 하고 일단 중요한 건 직접 증명이 힘들기 때문에 그 결론을 부정함으로써 모순을 발견한다거나 결론을 부정함으로써 그 가정의 부정이 유도가 된다라는 걸 보여줌으로써 그 명제가 참이 된다라는 걸 간접적인 방법으로 증명하는 것. 뭐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뭐 뒤에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 그다음에 3단 논법은 이 두 가지 명제가 있어. 뭐 기호로 좀 되어 있긴 하지만 P는 Q라는 참인 명제가 있고 또는 참이라고 알려져 있는 명제가 있고 참일 때는 명제 화살표에다가 선을 두 개를 그을게. P면 Q라는 명제가 참이고 여기서의 Q라고 하는 결론이 또 다른 명제의 가정으로 사용이 되어지는 거야. 그래서 Q이면 R이라는 참인 명제가 있다고 하자. 그럼 여기서 이 P라고 하는 이 가정이라는 조건이, 이 P라는 조건이 Q라는 결론을 얻어냈고 Q라는 또 가정에 의해서 R이라는 결론을 얻어냈어. 그러면 P 조건은 Q에 의하여 R이라는 조건을 결론으로 가질 수가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 그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거야. P가 Q에 의해서 참이 되고 Q는 R에 의해서 참이 될 수 있는 가정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명제에 의해서 P는 R이 된다라고 하는 새로운 명제, 참이 되는 명제를 도출해내는 거지.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나는 수학을 잘한다. 근데 수학을 잘하는 사람들은 수명이 짧다. 수명이 짧다. 그러면 자, 나는 수학을 잘하지만 수학을 잘한다는 이 가정에 의해서 수명이 짧아진다라고 하는 결론이 참이라고 했을 때 그렇다면 나는 수학을 잘하기 때문에 수명이 짧다. 나는 수명이 짧아진다라고 하는 새로운 참이 되는 명제를 도출할 수 있는 것. 이걸 우리가 3단 논법이라고 해. 여기 밑에도 보면은 뭐 새로운 유형들이 있지, 그지? 소크라테스는 사람인데 사람은 죽는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사람이기 때문에 죽는다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다. 이런 구조에 의해서 이제 새로운 명제를 도출하는 것, 이걸 3단 논법이라고 해. 여기 확인 1번 문제를 보면 Q는 R이라는 명제가 참이고 참이니까 여기다가 저 줄을 두 개를 그을게. not P는 Q라고 하는 명제도 참이니까 참이라는 명제 두 줄을 그도록 할게. 자, 그리고 요 각각의 명제들이 참이기 때문에 그 명제들의 대우 또한 당연히 참이겠지. 요건 명제와 대우의 관계에 의해서야. 그래서 not R은 Q의 부정, not Q가 참이 될 것이고 마찬가지 not P는 Q가 참이기 때문에 요 명제의 대우인 not Q는 not P의 부정은 P가 되겠지. P도 참이 돼. 두 가지 명제에 의해서 각 명제들의 대우는 참이 될 수 있고 요 네 가지 명제 중에서 3단 논법으로 새로운 문장, 새로운 참이 되는 문장, 명제를 도출해 내볼게. 일단 R이 결론인데 R이 가정인 조건은 없고 여기 보면은
뭐가 있을까? 그냥 여기 지금 Q는 R인데, 아니, not P는 Q인데 Q가 R이라고 했으니까 not P라고 하는 가정이 Q 때문에 R이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지. 그래서 3단 논법에 의해서 우리는 not P는 R이라는 새로운 명제를 도출할 수 있고, 방금 우리가 도출해낸 이 명제의 대우도 명제와 대우 관계에 의해서 참이될 수 있겠지. 그래서 not R은 P의 부정 P가 될 수 있겠지. 처음에 적었던 이 파란색으로 적어 놓은 건 대우에 의한 참인 명제. 그리고 빨강색으로 적어 놓은 건 3단 논법에 의해서 유도가 된 새로운 명제. 좀 주어진 그 문제에서 주어진 명제는 이렇게 두 가지였는데 이 두 가지 명제를 이용해서 대우에 의한 명제 두 가지와 3단 문법에 의한 명제 두 가지, 총 네 가지의 새로운 참이되는 명제를 도출할 수가 있다. 네. 절대 부등식. 자, 일단 절대 부등식이라는 단어는 여기 보면은 뭐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이 내용이 사실 전부야. 절대 부등식은 항상 성립한다. 그럼 도대체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뭘 할 거냐? 또는 절대 부등식이라는 게 당연히 성립하는 부등식, 뭐 3은 2보다 크다. 또는 우리 어머니의 나이는 나보다 나이가 많다. 뭐 이런 너무 뻔한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수학에서 말하는 또는 여기 단원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절대 부등식은 이런 거. 실수는 제곱을 하면 반드시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것과 그 다음에 우리가 뭐 다른 근호도 있겠지만 가장 많이 쓰는 요 루트 제곱근. 제곱근은 항상 0 이상이다. 그리고 또 절대값. 절대값 요 기울은 적을까? 절대값은 항상 0 이상이다. 뭐 절대값이 가지는 의미, 절대값의 뜻이 0에서 추이선상에서 원점인 0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를 절대값으로 그 정의를 내려놨기 때문에 이 기본적으로 절대값이라는 기호, 루트라고 하는 제곱근, 그다음에 어떤 실수의 제곱 이런 것들은 항상 0 이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0 이상이지, 그지? 이런 부등식들이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이거를 왜 쟤는 0 이상인지에 대해서 증명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런 실수의 제곱이라든가 루트 이런 것들 항상 성립하는 이런 부등식들을 이용해서 또는 이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새로운 다양한 부등식들의 증명을 할 때 사용할 거야. 절대 부등식은. 여기 밑에 보는 부등식의 증명에 사용되어질 뭐 새로운 뭐 실수의 성질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여기 있는 것들 다 당연히 맞는 말이야. 한번 쭉 읽고 넘어갈게. A가 B보다 크다면 A 빼기 B는 0보다 크다. 자, 이거는 뒤에서도 얘기할 건데 어떤 두 수의 크기 비교를 할 때 만약에 3이 2보다 크다라고 증명을 하고 싶어. 이거를 왜 3이 2보다 큰지를 증명할 수 있냐. 이 방법은 3이라는 값에서 2라는 값을 빼보는 거지. 자, 두 수의 차는 1인데 이 1이 0보다 크기 때문에 뭐뭐이기 때문에 3은 2보다 크다라고 증명할 수가 있는 거야. 이처럼 왜 3과 3이 2보다 큰지에 대한 증명은 두 수의 차를 이용해서 그 두 수의 차가 0보다 크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양수이기 때문에 3이 2보다 크다. 뭐 1번은
그 얘기를 한 거야. 왜 A가 B보다 크냐? A와 B의 차가 0보다 크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화살표가 두 줄로 되어 있고 양쪽으로 화살표가 되어 있다는 건 충분 조건이 되기도 하고 필요 조건,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뜻으로 이해하면 돼.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동치라고 해. 동치. 여기 이제 1번 동치, 3번도 동치라고 돼 있지. 여기 5번도 여기 동치라고 돼 있지, 그지? 동치들. 특히 3번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 어떤 수의 제곱은 실수의 제곱은 항상 0 이상인데 A제곱도 0 이상이고 B제곱도 0 이상인데 더했더니 0이다. 그 말은 두 수가 모두 0일 수밖에 없지. 자, 이것 또한 실수의 제곱은 0 이상이다라고 하는 절대부동식에 의거해서 얘는 요게 된다라고 증명을 우리가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거. 2번은 실수제곱 0 이상, 실수제곱 더한 것도 0 이상. 그리고 4번은 요거 절대값의 성질인데 이거 따로 적을까? 절대값의 성질이라고 따로 적어줄게. 책 한 켠에 적어놓자. 첫 번째, 이 절대값은 만약에 제곱을 했다. 그러면 절대값을 없앨 수 있고, 그럼 절대값끼리는 만약에 곱했다. 그러면 절대값을 하나로 합칠 수도 있어. 요거는 곱하기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나누기도 가능하겠지. 그 다음 절대값 안에서는 내가 마이너스를 붙여도 되고 마이너스를 없애도 되고 부호를 내 마음대로 바꾸어도 돼. 어차피 절대값이라는 건 결과론적으로 양수가 될 수 있게 우리가 바깥으로 빼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요 정도 절대값에 대한 성질. 자, 여기서 방금 내가 적어줬던 이 성질들도 모두 부동식의 증명에 우리가 이 성질들을 활용할 거야. 그리고 확인 2번에서 기억 같은 거, 요거는 항상 이게 성립하는 건 아니지. 얘는 이런 부동식,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중학교 때 배웠던 뭐 1차 부동식이라든가 1학기 때 나오는 2차 부동식 같은 것들은 전부 이런 절대 부동식이 아니고 절대 부동식에 반대되는 개념인 조건 부동식이라고 한다. 조건 부동식. 특정 x 값에 따라서만 참이 되기도 하고 x 값에 따라서 거짓이 되기도 하는 부동식은 조건 부동식. 반면에 항상 성립하는 부동식이 절대 부동식. 니은 같은 경우에는 x제곱, 우변도 x제곱 뭐 이항을 해서 없애고 나면 소거시키고 나면 좌변은 0이고 우변은 마이너스 3인데 0이 마이너스 3보다 당연히 큰 거잖아, 그지? 그리고 니은은 대표적인 절대 부동식. 디귿의 경우는 자, 요거 괄호의 제곱, 요건 실수 제곱이지. 자, 실수의 제곱은 기본적으로 0 이상이라고 했는데 그 실수의 제곱 앞에 마이너스라는 부호를 붙임으로써 부등호 방향은 반대로 바뀌어야 되는데 현재 디귿의 경우는 등호가 없어, 그지? 등호가 없다는 건 x 빼기 1이 0일 수도 있는데 x 값이 x 빼기 1이 0이 될 때는 이 부동식이 성립하지 않지. 그래서 항상 성립하는 부동식은 아니라는 거야. 이것은 절대 부동식이 아니지, 그지? 이건 조건 부동식이고. 리을 같은 경우에는 여기 x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5라고 하는 요 2차식을 x제곱 4x 더하기 4 이렇게 세 개의 항은 완전 제곱식이 될 수 있고 여기에 플러스 1을 했어.
자, 요 x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4 같은 경우는 x 플러스 2의 제곱, 실수의 제곱이니까 항상 0 이상이므로 여기에 1이 더해졌기 때문에 이 좌변에 있던 2차식은 얘는 항상 1 이상이라고 할 수 있지. 항상 1 이상이기 때문에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5는 0보다 크다라는 부등식은 항상 성립할 수도 있다. 절대 부등식이 맞아. 이렇게 절대 부등식들 뭐 일반적으로 우리는 요즘 세 가지 정도를 이용해서 밑에는 다 성질이들이잖아, 그지? 부등식이 가지고 있는 기본 성질, 이런 성질, 뭐 정리라고 붙여질 정도로 대단한 건 아니지만 부등식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성질들을 이용해서 부등식들을 부등식 아무튼 어떤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증명에 대한 얘기니까 어떤 다양한 명제나 다양한 조건들 증명을 할 때 이런 절대 부등식들을 활용해서 증명을 할 예정이야. 증명을 할 땐 익히 알려져 있는 이런 사실들을 바탕으로 증명을 해 줘야 되는 거지. 또 여러 가지 절대 부등식 요거 1번은 개념 4번에 있는 건 뭐 1번 같은 경우에도 여기 이렇게 보기를 볼게. 완전제곱식을 만들어냈고 또 완전제곱식으로 되어 있지. 이런 것도 뭐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왜냐면 실수의 제곱은 0 이상이므로 2번 같은 경우에도 이것도 완전제곱식이니까 항상 성립하는 절대부등식. 3번 같은 경우에도 이게 지금 뭐 되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요거는 우리 1학기 과정 그 곱셈공식 변형 파트 공부할 때 이것도 a제곱 요식 자체는 이런 완전제곱식들의 합으로 변형이 되기 때문에 항상 0 이상이라고 할 수 있고 여기서 0이 되는 경우는 언제냐면 요 각각의 식들이 0이 되는 경우지. 요거는 아까 우리 부등식 성질에서 제일 두 번째 3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실수의 제곱의 합이 0이 되는 경우는 각각이 0이 된다. 요 동치에 의해서 실수의 제곱들의 합이 0 이상인데 요 등호가 성립하는 경우는 각각 0이 되는 경우 곧 A와 B와 C가 같을 때다. 뭐 되게 당연한 얘기 또는 당연히 참이 되게 하는 식들이야 전부. 절대 부등식이라는 게 우리가 뭐 푸는 게 아니니까 좀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 봐야 되는 부분들이야. 이거는 뭐 푸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 또 절대 부등식. 요거는 우리가 뭐 엄청 많이 쓰진 않는데 여기서는 대표적으로 문제에서 활용되어지기 좋은 절대 부등식이거든. 절대 부등식 2번은 최대 값이나 최소 값을 구할 때 최대값, 최소값을 구할 때 이제 사용을 많이 할 거야. 여기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산술평균, 기하평균의 관계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줄여서 산술기하라고 많이 하거든. 우리가 뭐 영어 점수, 수학 점수, 뭐 영어 몇 점, 수학 몇 점, 두 과목을 봤다고 했을 때 두 과목의 평균 어떻게 낼 거냐라고 하면 당연히 두 과목의 점수는 두 과목을 더해서 나누기 이해하는 거지, 그지? 이렇게 내는 걸 산술평균이라고 하고 이런 방법도 있지만 두 과목의 점수를 곱하기 한 다음에 루트를 씌워서 내는 값도 있다라는 거. 우리가 사용은 하지 않지만 옆에 설명이 다 되어 있긴 한데 뭐 사용해 본 적은 없지만 이런 평균도 있대. 나도 어디 쓰이는지 모르겠지만 뭐 이런 평균을 기하평균이라고 하는데 항상 이 산술 평균이 기하평균 루트 AB보다는 크거나 같더라는 거지.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요 밑에 증명 과정을 보면 알겠지만 2분의 a 플러스 b와 루트 ab를 빼기를 했을 때 그 뺀 식이 완전 제곱식으로 의도가 되면서 항상 0 이상이므로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관계는 항상 산술평균이 더 크거나 같다라는 거고, 여기서 등호가 성립하는 경우는 루트 안에 있는 완전 제곱식의 값이 얘가 0이 되었을 때겠지. 곧 A와 B가 같아졌을 때 등호가 성립한다 라고 할 수 있겠네, 그지? 자, 여기서 이 산술 기하 평균은 이 상태가 산술 기하 평균의 뜻이긴 하지만 양변에 1을 곱하기를 해서 이렇게 우리가 변형해서 많이 쓴다. 자, A 더하기 B는 항상 2 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 요 식을 훨씬 더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자, 요거를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쳐다볼 거냐면, 요거는 좌변은 어떤 두 수의 합, 그리고 뭐 루트가 씌워져 있긴 하지만 여기는 두 수의 곱. 그래서 어떤 두 수, 두 문자나 두 숫자의 합과 곱의 관계라고 보면 돼. 합과 곱의 관계에 대한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구하고 싶을 때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의 관계를 이제 적용시켜 보자는 거고, 두 번째 대표적인 또 절대부등식인데 당연히 사람 이름이하고는 코시 슈발츠라고 해서 코시가 아마 그 스승, 그다음에 슈바르츠가 그 코시라는 분의 제자일 거야. 스승과 제자의 관계인데 이 코시라고 하는 수학자가 뭐 완성하지는 못했지만 거의 여기에 관련된 절대부등식을 만들어냈고 발견했고 그 제자인 슈바르츠가 그 스승의 연구 업적을 이어서 연구해서 최종적으로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인 얘를 만들어냈대. 그래서 이것도 대표적인 절대부등식인데 요거 뒤에 문제 풀 때 보면 알겠지만 여기는 A와 B와 X랑 Y 이 네 가지 변수 중에서 뭐 A, B의 값이 주어진다거나 XY에 대한 값은 상수로 주어지게 될 거야. 그랬을 때 이 코시 슈발츠라고 하는 절대 부등식을 이용해서 우리는 아까 얘기했지만 이런 최대값, 최소값을 구할 때 요 산술기하와 코시 부등식, 코시 슈발츠 줄여서 코시 부등식이라고 할게. 코시 부등식을 활용할 거야. 이거를 뭐 증명하는 거야. 밑에 뭐 읽어보면 알겠지만 역시나 실수의 제곱의 형태로 완전 제곱식의 형태로 변형이 되면서 그러므로 얘는 항상 성립한다라고 유도는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건 이 유도 과정을 공부하고 외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항상 성립하는 절대 부등식이라고 알려져 있는 부등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새로 무엇인가를 증명하거나 아니면 최대값, 최소값을 구할 때 활용할 거야. 우리는 수학을 연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수학 지식을 활용해서 새로운 값을 구하는 역할을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그 앞서서 얘기했던 증명은 기르법하고 대우를 이용하는 것, 이 정도의 증명이 있을 것이고 이 절대 부등식 파트는 처음 얘기했던 실수 제곱이나 루트나 절대값은 항상 0 이상이다. 그리고 요 세 가지를 기반으로 해서 특히 실수 제곱이라고 하는 요걸 이용해서 몇 가지 부등식의 증명에 사용되는 성질, 절대값의 성질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절대부등식,
1번이라고 돼 있는 건 막 굳이 외울 필요까지는 없어. 야, 이런 것들이 있구나 정도만 읽고 넘어가고, 뒤에 산술기하랑 호시 부등식은 사실 이 식 자체로서 하나는 외워둬야 돼. 이건 암기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고, 이걸 이용해서 어떻게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데 이 산술기하와 코시 슈발츠 부등식을 사용하는지, 사용되어지는 예시는 이건 알아둘 필요가 있다. 여기 확인 문제 한번 볼까 그러면? 자, A와 A분의 1의 덧셈은 이 덧셈식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라고 돼 있는데, 자, 이거 그냥 보면은 도대체 무슨 말인가 싶은데, 이 A와 A분의 1의 덧셈이고, 이 A와 A분의 1을 곱했을 때, 얘는 두 수의 합이라고 보고, 두 수의 곱은 1이지, 그지? 자, 그래서 합의 값은 최소값이 얼마인지 알고 싶은데, 그 두 수의 곱은 상수이기 때문에 산술기하, 아까 두 수의 합은 항상 2 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고 했기 때문에 A와 A분의 1의 합은 산술기하 평균에 의해서 항상 2 루트 곱은 1이니까 요 부등식이 절대 부등식이라는 거야. 그래서 A 더하기 A분의 1의 값은 항상 계산하면 2가 되니까 2 이상이다. 그러므로 최소값은 2라고 할 수 있고, A와 A분의 1이 똑같았을 때 등호가 성립하겠지. 그래서 최소값은 2가 되는데, 그때 A의 값은 A와 A분의 1이 같을 때, 곧 A의 값이 1일 때 최소값 2를 갖는다 라고 할 수가 있어. 2번 같은 경우에도 B분의 4A 더하기 A분의 B. 자, 여기도 현재 두 값식의 두 문자, 두 식의 단항식들의 합의 최소 값을 물어보고 있는데, 두 식의 합은 두 식의 곱을 했을 때 두 식의 곱이 A 소거되고 B 소거되면서, 자, 곱시 4로 이렇게 일정한 상수를 가지지. 자, 그래서 두 식의 합은 산술 기하 평균이라는 절대 부등식에 의해서 2 루트 곱 4였으니까 이거는 4가 되겠지. 그래서 B분의 4A 더하기 A분의 B는 항상 4 이상이다. 4 이상이라고 하는 절대 부등식이 됐으므로 최소값은 4이고, 그때의 A와 B의 값 또는 관계는 등호 같은 경우에는 B분의 4A와 A분의 B가 같아졌을 때 등호가 성립하겠지. 그래서 4A제곱과 B제곱이 같다. 곧 B의 값이 2A와 같았을 때 최소값은 4가 된다. B 대신에 2A를 대입하면 4가 나오네, 그지? 여기서는 A와 B의 값이 정해지진 않아. 다만 B가 2A라고 했을 때 4가 되는 거지. 이거는 순수성이 되게 많겠지? 뭐 예를 들어서 A가 1이라면 B는 2가 되고, 뭐 A가 2면은 B는 4가 되고, 등등등등등 다양한 A, B의 순서상에 의하여 최소값은 4라고 결론 내릴 수가 있지. 확인 5번 같은 경우에도 이게 지금 보면은 너무 적나라하게 대놓고 나와 있지, 그지? A제곱, B제곱은 2고, X제곱, Y제곱은 8이다. 근데 AX 더하기 BY의 범위는 얼마입니까? 요거는
코시 슈발츠 분식에 나왔던 요 a제곱 b의 제곱의 값, x제곱 y제곱의 값이 상수이고 ax, by에 대한 범위를 물어봤기 때문에 그냥 코시 슈발츠 부등식에 의해서 2와 8의 곱은 ax 플러스 by의 제곱보단 크거나 같다. 그러므로 ax 플러스 by의 제곱은 16 이하이므로 ax 플러스 by는 제곱한 값이 16 이하니까 4 이상 마이너스 4 이하 마이너스 4 이상이라고 할 수 있겠지. 최소값은 마이너스 4가 되고 최대값은 4라고 할 수 있어. 이건 너무 간단한 거니까 넘어갈게. 대표 1번. 다음 명제가 3인지를 증명할 거다. 우선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짝수라고 했을 때 그 n은 짝수여야 되느냐? 당연히 홀짝을 다 넣어봐도 되지만 이 명제의 대우를 적어보면 n이 홀수라는 가정을 했을 때 n제곱이 홀수인지를 보여주면 되지. 자, 그래서 보통 우리가 홀수라고 하면 일단 뭐 이런 식으로 표시를 많이 한다. 뭐 2k 플러스 1 또는 뭐 2k 마이너스 1 뭐 어떤 걸 써도 어차피 홀수긴 하지, 그지? 자, 여기서 n이 홀수라는 가정을 했기 때문에 n을 2k 플러스 1로 뒀다면 n제곱은 2k 플러스를 완전제곱씩 전개해보면 요 2로 묶었을 때 2로 묶어내고 바깥에 여기 1이 한 개 남지, 그지? 그렇기 때문에 n제곱도 우리는 홀수라고 증명이 되지, 그지? 그러므로 n이 홀수라면 n제곱은 반드시 홀수가 된다. 그러므로 이 대우라는 명제가 참이라고 직접 증명이 되었기 때문에 원래의 명제도 참이라고 증명이 되어지는 거야. 2번 명제 루트 2가 무리수라는 걸 증명할 거야. 자, 루트 2가 무리수라는 건 뭐 우리는 알고는 있는 조건이지만 명제? 조건?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이게 왜 무리수인지에 대한 증명은 해본 적이 없어, 그지? 그래서 이 무리수라는 이 결론을 부정을 해볼 거야. 그 무리수가 아니라고 가정을 해보자. 그럼 풀이를 읽으면서 할게. 루트 2가 무리수가 아니라고 가정했을 때 무리수가 아닌 수는 유리수지.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이 실수라고 하는 걸 벤 다이어그램에 표시하면 뭐 딱 절반은 아니겠지만 한쪽이 유리수면 반대쪽은 무리수라고 하지, 그지? 유리수나 무리수가 아닌 수는 존재하지 않아. 우리가 알고 있는 실수라는 범위에서는 반드시 무리수라고 루트 2가 무리수라고 했기 때문에 무리수가 아님을 가정한다는 건 곧 루트 2를 유리수라고 보겠다는 거지. 이 루트 2를 유리수라고 봤을 때 모순점을 찾으려고 해. 그래서 루트 2가 유리수라고 본 유리수는 보통 분수 형태니까 n분의 n이라고 뒀을 때 여기서 m과 n은 기하분수, 예, 기하분수인 서로소 관계라고 미리 이거 가정을 할게. 최대한 약분이 되어서 더 이상 약분되지 않는 상태라고 했을 때를 n분의 n이라고 두고 양변에 m을 곱한 다음에 제곱을 해봤어. 그러면 n제곱이라는 게 2 곱하기 m제곱이므로 n제곱은 짝수지. 2 곱하기 어떤 수니까 n제곱이 짝수면 아까 우리 1번에서 우리가 증명했던 것처럼 n은 짝수여야 되는 거야.
n이 짝수라고 했기 때문에 또 n을 이렇게 짝수 형태인 EK 형태로 줄 수 있는데 n을 EK 형태로 뒀다는 건 다시 얘를 여기다가 기억식에다가 대입을 해주면 m제곱도 짝수, 곧 m도 짝수가 나와. 자, 분명 우리는 처음에 가정하기로 m과 n이 서로서 관계라고 했는데 n이 짝수가 되고 m도 짝수가 돼버려. 이거는 처음 애초에 루트 2라는 걸 분수 형태로 뒀다는 이 가정 자체가 모순이 되는 거야. 그러므로 루트 2는 이런 분수 형태로 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는 거지. 그 말은 루트 2는 분수의 꼴로 쓸 수 없기 때문에 무리수라고 증명이 되는 거야. 여기 유제 문제들 한번 네가 풀어보고 안 되는 건 다음번에 한번 문제 풀어볼게. 영상을 빨리 찍고 싶은데 잘 안 되네. 3단원법 볼게. P이면 낫Q 요것과 낫P이면 R이라는 명제에 대해서 이 명제들이 모두 참이야. 두 줄로 그을게. 그리고 이 참이되는 명제들에 대해서는 그 명제들의 대우도 참이되니까 결론 낫Q의 부정인 Q이면 낫P도 참이되고 낫R은 P도 참이되겠지. 자, 여기 내가 위에 두 개 추가해 놓은 건 대우에 대한 증명, 대우이기 때문에 참인 거고, 그 다음에 기존에 알려진 두 가지 참인 명제와 대우에 의해서 알아낸 명제들 중에서 3단 논법으로 새로운 명제를 도출해 보면 P는 아니다, 여기 있네요. Q는 낫P인데 낫P는 R이라는 명제가 있지. 요 명제와 요 명제를 이용해서 3단 논법을 해보면 Q라는 명제는 낫P가 되기 때문에 R이 될 수 있지. 빨강색으로 적은 건 3단 논법에 의한 참인 명제. 그리고 Q는 R이라는 명제도 참이기 때문에 이 명제의 대우인 낫R은 낫Q가 되기도 하지. 자, 그래서 현재 문제에서 주어진 이 두 개의 참인 명제를 이용해서 새롭게 우리는 네 가지 참이되는 명제를 도출할 수가 있어. 그래서 기억은 뭐 P가 나달이 될 수는 없지, 그지? 왜냐면 나달이 P가 될 수는 있어도 P가 나달이라는 명제는 없으니까. 그리고 Q는 R은 3단 논법에 의해서 참인 명제. 낙Q는 R은 이것도 나달은 낙Q가 되어지지만 낙Q는 나달인지는 모르지. 낫R은 P이라는 건 두 번째 요 참인 명제의 대우에 의해서 참이라고 할 수 있어. 니은과 리을이 항상 참이다라고 할 수 있어. 누제 문제 풀어봐. 부등식의 증명. 요거는 요 밑에 풀이 과정을 읽어봐. 요거는 알았지? 읽어보고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으면 질문하도록 해. 여기 이건 읽고 넘어가라. 참고 부분 이건 조금 중요한 내용인데 자, 어떤 A와 B의 대소관계 크기를 서로 비교할 때는 주로 요 차를 이용해서 조사하는 방법이 있는데 A와 B의 차를 이용해서 0보다 크다 그러면 A가 큰 거고 작다 그러면 B가 큰 거겠지. 자, 그런데 만약에 두 수가 또 A와 B라는 두 식이 모두 양수라는 전제 조건이 있을 경우엔 그냥 차를 이용해도 되지만 제곱을 해서 빼도
조사가 가능하다. 여기 대표 유형 4번에 있는 4번의 2번 같은 경우에는 이 절대값 자체는 그냥 비교하기 힘들기 때문에 여기 지금 제곱을 통해서 대소관계를 증명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 그래서 보통 제곱해서 비교하는 경우가 절대값이라든가 루트 이런 친구들은 그냥 차를 이용한다기보단 제곱해서 뺨으로써 뭐 누가 더 큰지 증명할 때 활용한다. 여기 7번 같은 경우, 유제 7번의 경우에는 루트에 대한 무리식에 대한 증명이기 때문에 두 좌변과 우변을 뭐 그냥 뺄셈을 해서는 계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좌변도 제곱하고 우변도 제곱을 해서 좌변에서 우변을 한번 빼보는 거야. 그러면 좌변은 전개가 되면서 이렇게 될 것이고 우변은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두 수를 빼게 되면 A와 B가 소거되면서 2 루트 AB가 나오고 자, 절대 부등식에 의해서 루트는 기본적으로 0 이상이다. 그러므로 좌변이 우변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증명이 되는 거야. 증명 과정엔 세 줄 정도만 있으면 되겠지. 그다음에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의 관계 뭐 증명하는 과정인데 일단 좌변 9a 더하기 a분의 1이 왜 6보다 크거나 같은지를 증명해야 돼. 자, 그러면 좌변과 우변을 증명하기 위해서 좌변에서 우변을 일단 빼면 돼. 그리고 좌변에서 우변을 뺀 식을 변형을 시켜서 뭐 이렇게 통분해서 올려주면 분모는 a가 되고 분자가 완전제곱식 유도가 되기 때문에 a가 0보다 크다고 했고 분자는 3a 빼기 1 완전제곱식이 되었으므로 항상 0 이상이라고 할 수 있지. 그래서 이 부등호가 증명이 되는 거야. 그때 등호 0이 되는 경우는 언제냐면 분자인 3a 빼기 1이 0이 되었을 때 a가 3분의 1이 되었을 때 등호가 성립한다라고 이렇게 증명해 주면 되지, 그지? 등호는 증명이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 코멘트를 달아주면 되지. a가 3분의 1일 때는 이퀄 2 되고 그렇지 않고 a가 3분의 1이 아닌 다른 수일 경우엔 항상 좌변이 우변보다 크다라고 증명이 되겠지. 우리 2번의 경우도 왜 좌변이 4 이상인지에 대한 증명을 위해선 좌변에서 우변을 빼보고 좌변에서 우변을 빼기 전에 좌변을 전개를 이렇게 했어. 그리고 요건 산술 기하를 이용해서 증명했는데 요것도 좌변에서 우변을 빼볼게. 우선 전개한 식은 좌변에서 우변을 빼면 뺄셈을 이렇게 적을게. 이것도 AB로 통분해서 AB의 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1은 분자가 완전제곱식 분모는 양수이고 분자는 완전제곱식이므로 항상 0 이상이다. 그래서 이 부등식은 성립하고 등호는 분자에 있던 완전제곱식의 값이 0이 될 때 A와 B의 곱이 1일 때 등호가 성립한다. 이런 식으로 증명은 해주고 이 문제가 증명하 쉬운데 이렇게 산술기하를 쓰는 건 조금 반쪽짜리 증명이야. 왜냐하면 산술기하의 절대 부등식이라는 것 자체도 원래는 이렇게 증명을 해야 되니까. 그럼 산술기하 가지고는 언제 쓰냐면
최대값, 최소값이라는 어떤 뭔가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때, 그때 우리가 사용하는 거야. 여기 풀이는 조금 부족해. 이처럼 어떤 주어진 부등식이 왜 참인지 증명할 땐 크기 비교를 하기 위해선 앞에서 우리가 여기 참고사항 중요하다고 했던 거 그지? 요거 두 식의 대소관계를 파악할 땐 차를 이용해서 0보다 큰지 작은지로 증명해 주는 거. 그래서 여기는 넘어가고 유제 11번 같은 거 이런 거. A 더하기 4B는 16이다. 그런데 AB의 곱의 최대값을 구하고 싶어. 여기선 A와 4B에 대한 합의 관계고 합은 여기 상수지. 그런데 A와 B의 곱에 대한 최대 최소를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이때 이제 산술기하라고 하는 관계, 절대 부등식을 이용해서 A와 4B의 합은 항상 2 루트 요 두 식의 곱. 자, 요 부등식은 산술기하 평균의 관계에 의한 절대 부등식이지. 여기서 좌변은 16이고 우변은 2 루트 4AB. 양변을 2로 나누고 루트 4 양변을 제곱을 해서 양변을 또 4로 나눠주면 16 이하다. AB는. 그러므로 A와 B의 곱의 최대값은 16이다. 이렇게 최대 최소를 결정할 때 산술기하라고 하는 절대부등식 관계를 이용하는 거야. 자, 우리 2번의 경우도 일단 전개를 해서 이렇게 분배법칙을 해서 4 플러스 B분의 9A 플러스 A분의 4B 플러스 9. 여기서 B분의 9A와 A분의 4B 두 식의 합은 산술기하에 의해서 이 루트, 자, 이 두 식의 합과 두 식의 곱이 상수지. 이거는 12야, 그지? 곧, 요 B분의 9A 더하기 A분의 4B는 항상 12 이상이다. 여기에 상수 4와 9가 더 있으니까 산술기하 평균이 활용이 되어서 문제에서 주어진 식은 12에 13이 더해진 25 이상이다. 그러므로 최소값은 25가 된다. 그리고 그때의 A와 B의 값 또는 관계는 이라고 했다면 B분의 9A와 A분의 4B의 값이 서로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하겠지. 그래서 9A제곱과 4B제곱 양변을 루트를 씌워서 3A와 2B가 같은 관계일 때 등호가 성립한다. 최소값 25가 되는 건 3A와 2B가 같아지는 순서쌍들에 의해서 최소값은 25가 나올 수 있고 1번 같은 경우에도 요거 A와 4B가 똑같을 때겠지. 등호는 최대값 16은 A와 4B가 똑같을 때 더해서 16이었으니까 A가 8, A가 8이고 B가 2라고 했을 때 그때 최대값 16이다 라고 할 수 있어. 그 다음에 코시 부등식. 여기서도 일단 주어진 식을 보면 조건을 보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3이다. 그런데 2x 더하기 3y의 범위를 구하시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게 합과 곱의 관계는 아닌데 x랑 y의 제곱에 대한 합 그리고 x랑 y에 대한 1차식이지. 이때 우리가 코시 부등식을 생각하는 거야. 코시라고 하는 절대 부등식에 의해서
요 ax 플러스 by 부분을 얘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 말은 요거 두 개를 이렇게 같은 식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a가 2이고 b가 3이면 이 부등식은 항상 성립하기 때문에 a가 2고 b가 3이라면 코시 부등식에 의해서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과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곱은 항상 2x 플러스 3y의 제곱보다는 크거나 같을 것이고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은 13이고 x제곱 더하기 y제곱도 13이었기 때문에 2x 더하기 3y의 제곱은 169 이하이다. 그러므로 2x 플러스 3y는 13 이하, 마이너스 13 이상이다. 이런 부등식을 풀 수가 있지, 그지? 요 전까지, 여기까지가 코시 부등식이고, 이 코시 부등식에 의해서 2차 부등식을 풀면 2x 더하기 3y라고 하는 1차식은 요런 마이너스 13 이상 13 이하라는 범위를 얻을 수가 있지. 이것도 코시 부등식이라는 절대 부등식을 활용해서 유도를 한 거고 2번도 마찬가지 5x 더하기 3y의 값은 일정한 상수인데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물어보고 있지. 그러면 요 x 개수인 5를 a, y의 개수 3을 b라고 보고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5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이고 2번 요거과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이 제곱들의 합의 곱은 항상 5x 플러스 3y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 여기가 코시 부등식이라는 절대 부등식이고 25 더하기 3이니까 25 더하기 34 곱하기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34의 제곱 이상이다. 양변을 34로 나누어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항상 34 이상이다. 그러므로 최소값은 34라고 말할 수 있지, 그지? 이렇게 오늘 여기까지 조금 빠르게 문제를 좀 더 풀어봤어야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렸네. 자, 코시-슈발츠 부등식까지 증명을 끝냈는데 문제 풀어봤는데 여기 유제 문제까지 풀어보고 일단 잘 안 되는 것들은 체크를 좀 해놔. 그래서 나중에 시간 내서 풀이를 해준다거나 아니면 풀이 영상을 필요하면 제작을 해볼게.